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장에 6만 명, 불꽃놀이가 열리는 잠실 한강공원에 3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정체되는 금요일 저녁 시간,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이때는 상황에 따라 도로 통제나 우회 조치 될 수 있고요.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9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콤팩트시티가 조성됩니다. 공공주택과 공원,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2019 강남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토요일까지 강남 전역에서 공연과 패션쇼 등 3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국체전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전 선수들의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성북구청 검도단과 성동구청 유도팀을 만나봅니다. 송파구가 석촌 호수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놀이마당과 전망대, 카페 등의 계약 만료 후 주민 요구에 맞는 문화 공간으로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거와 여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인 도로 상부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 IC에서 중랑 IC를 잇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상부에 일명 콤팩트시티가 조성됩니다. 도시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간으로 도로 위를 터널로 덮고 상부 공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인 도로 상부를 활용한 형태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사업 대상지를 연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1년 하반기 착공, 2025년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동구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로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구에서 AFHC 건강도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2003년 출범한 AFHC는 지역사회에 적용할 지속 가능한 건강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손잡은 연합체를 말합니다. 올해엔 21세기 건강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95개 도시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세션을 진행한 호주 키야마시의 경우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폐기물 오염과 쓰레기 저감을 위해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limate Council, an independent, non-profit Australian organisation, developed the Cities Power Partnership and invited local councils to work together towards sustainable energy futures. 도시 환경을 개선해 건강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칭시의 경우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노후 주거지의 가옥과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식의 건강도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강동구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세계 각국의 사례를 건강도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간 주민들의 건강 격차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간에 분명한 건강 형평성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생활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제 포럼에서 강동구의 이런 실천 계획을 보고하고 또 함께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달 열릴 AFHC 추가 회의를 통해 각 회원 도시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2019 강남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 개막제에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부상하는 강남을 표현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천여 명의 관람객들로 가득 찼던 개막식 현장에 조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에서 형형색색의 나비가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강남의 꿈의 날갯짓을 표현한 플라잉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도심 속 활기찬 아침의 모습을 그린 현란한 익스트림 요기는 관객들의 탄성을 이끌어냅니다. 현대무용가들의 무대는 열정으로 가득 찬 도시, 미래의 강남을 보여줍니다. 외국인들 거인 퍼포먼스하고 공중 나비 퍼포먼스가 제일 인상 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2019 강남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제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변화와 희망, 꿈과 사랑이 펼쳐지는 도시 강남을 표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강남 페스티벌은 센세이션 2019 강남을 주제로 다음 달 5일까지 강남구 전역에서 35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류 문화의 중심인 강남의 글로벌 문화 도시 위상과 저력을 보여주는 35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코엑스에서는 강남의 문화관광 자원이 한자리에 모인 7개의 테마관이 운영됩니다. 영동대로 K-팝 콘서트와 퍼레이드를 비롯해 해외 거리예술 공연과 패션쇼 등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색다른 축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50명의 강남 구민이 만드는 오페라 공연과 같이 지역 민간단체와 예술가,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강남 구민들, 또 시민단체들, 또 예술인들이 서로 참여하고 서로 축제를 즐기는 쌍방향 축제가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한눈에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강남 페스티벌. 전 세계로 뻗어가는 K-팝 열기에 힘입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이번 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오늘부터 경기가 폐막할 때까지 매일 뉴스를 통해 서울과 경기의 출전팀을 소개하고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올해 창단 이후 첫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성북구청 검도단으로 가봅니다. 목표는 역시 우승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웁니다. 선수들이 연신 죽도를 휘두르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격렬하게 부딪히는 죽도와 호구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올해 6월에 창단한 성북구청 검도단입니다.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까지 준비 기간이 짧았던 터라 강도 높은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2박 3일씩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훈련 단계인 지금 10월 3일까지 훈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100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선수들도 이제 부상 선수도 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서울시 검도 선수는 모두 12명. 이 중 절반이 넘는 9명의 선수가 성북구청 검도단 소속입니다. 특히 남자부의 경우 전원이 출전합니다. 한 팀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만큼 선수들은 우승을 다짐하며 호구를 조여맵니다. 명절도 못 세고 집에도 못 내려가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제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은 하나 바라보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검도 선수들에게는 거의 올림픽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모든 걸 걸고 지금 이렇게 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선수 구성은 화려합니다. 국가대표인 허윤영 선수와 김영화 선수가 출전합니다.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고 금빛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100회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서울에서 성대하게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서울 명패를 달고 뛰는 만큼 꼭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습니다. 창단 이후 첫 대회를 전국체전으로 맞이한 성북구청 검도단.
우승이라는 첫 단추를 깨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게 헛되지 않게 시합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정말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각오입니다. 백회인 만큼 한 판 한 판 소중하게 후회 없이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선수들의 각오 살펴보셨지만 성동구에는 서울 유일의 여자 실업 유도팀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금빛 매치기를 향해 오늘도 뜨거운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훈련에 매진 중인 이들을 조성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최대 유도장이 기합 소리로 가득합니다.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은 서로의 깃을 잡아보며 약점을 공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수차례. 땀은 배신하지 않는 만큼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결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든데 시합 때는 아마 더 힘들 거라서 지금 그냥 힘들어도 참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잘해서 다치지 않고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 유일의 실업 여자 유도팀인 성동구청 유도팀. 서울 대표로서 막중한 임무를 띈 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한판 매치기로 금빛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큽니다. 좋은 성적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안 다치고 열심히 해서 이제 100회 체전이니까 서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 팀에 들어올 때만 해도 가장 막내였던 최수희 선수는 이제 맏언니로서 후배들을 다독이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주로 체력 운동하고 오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력 운동 많이 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또 훈련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도 했고 마무리 훈련을 잘해서 체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자 일반부 경기는 전국 지자체 15개 팀이 참가합니다. 유도 대회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하루 동안 모두 소화하는 강행군으로 다음 달 4일 무제한급과 78kg 이상급의 경기가 펼쳐지고 다음 날인 5일엔 나머지 6체급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송파구의 대표 명소 석촌호수가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석촌호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명소 석촌호수. 하지만 서울놀이바당과 전망대, 카페 등의 시설 연계성이 부족한 데다 직영과 위탁도 혼재돼 시설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 질문에선 이른바 석촌호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추진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영대 의원은 마스터 플랜 방향성과 다음 달 민간 위탁이 종료되는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에 관해 물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된 석촌호수 내 카페 2곳은 다음 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위치한 송파구 소유 시설물들을 어떻게 잘 서로 연계하여 활용해 갈 것인지에 대하여 송파구는 우선 수변 복합 문화공간을 미래상으로 연말까지 석촌호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를 앞둔 시설들에 대해선 만료 시점 이후 정비를 거쳐 고정시설이 아닌 주민 수요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실험 문화공간으로 꾸밀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유심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 전시관을 비롯해서 작은 박물관, 청소년 음악 캠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퇴거 불응 우려에 대해선 송파구는 6개월 전부터 업체 측과 소통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현 임차인이 건물 명도를 함에 있어 서면 합의 내지는 어떠한 건물 명도를 안전하게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 밖에 구정 질문에선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조기 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삼표산업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에 이어 두 번째 구직영 돌봄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조아영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 아이들이 모여 앉아 미술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나만의 볼펜을 만들어 봅니다. 돌봄교실이 생기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방과 후도 생기고 그래서 편해요. 중구가 두 번째 구직영 돌봄교실을 열었습니다. 교실마다 돌봄 전담사를 2명으로 늘려 지도 활동과 함께 아이들의 개인 일정에 맞춰 귀가를 돕습니다.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구직영 돌봄교실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문 강사가 배치돼 미술과 음악 등 양질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일단 여기에 프로그램이 하루에 2가지씩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좋아하고 또 저 또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사교육비도 많이 줄어서 그게 좋은 점입니다. 중구형 돌봄교실은 기존 돌봄교실과 달리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1시간가량 연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중구는 다가오는 겨울방학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머님들이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선생님들 숫자를 좀 늘려서 아이들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을 테고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직영화로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 중구청. 내년 3월까지 청구초등학교 등 3곳에 직영 돌봄교실을 개설해 2020년까지 9개의 모든 초등 돌봄교실을 구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경력이 단절됐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직간접 채용관을 비롯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회사 사유는 어떻게 되세요? 어제 새벽일을 원해서 입사를 했는데 사람이 한 명이 관두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 시간을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를 시작으로 취업 의지를 재차 확인합니다. 경력 단절이나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30개의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엔 바로 면접을 보거나 구인 업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관이 마련됐습니다. 모집 직종은 사무직과 텔레마케터, 환경미화 등입니다. 구해보려고 한번 나와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케어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무료로 이력서 사진을 찍고 타로로 직업운을 볼 수 있는 취업 지원관은 인기입니다. 원한다면 전문 직업 상담가로부터 구직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여성들을 위해 실제 창업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습니다. 저희는 사전 모임도 반드시 하고 딱 와서 뒷풀이도 거의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는 기존 여행사에서 안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취업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창업 쪽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뭐 창업자들 그리고 뭐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 남자분들도 대상으로 점점 이 박람회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면접도 보고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었던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창업 특강까지 더해지면서 취업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과 건대거리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12개의 조례안과 3개의 동의안, 1개의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됩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5분 발언과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강남 환경자원센터 현장 방문과 조례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리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 등 5개입니다. 개회 때 상정된 강남문화재단의 이전에 따른 대체문화센터 무상 사용 내용이 담긴 출연금 동의안은 구청의 요청으로 철회됐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52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정된 제도입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등 만여 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난해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례가 있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인데요. 이 사례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이 재계약이라는 살얼음을 걷는 경비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판례가 이 사람 쉽게 잘라왔던 경비 노동업 개선의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